밤이 깊어진다. 창밖은 이미 어둡고 집안은 조용하다. 텔레비전을 켜도 별로 볼 게 없고 전화기를 틀어도 딱히 누구에게 연락할 일도 없다. 그냥 이렇게 하루가 끝나간다. 요즘 들어 이런 저녁이 많아졌다. 예전에는 이맘때쯤 누군가와 통화를 하거나 약속이 있거나 집에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혼자다. 혼자라는 게 나쁜 건 아니다. 편한 면도 분명 있다. 아무한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조용히 쉴 수 있다. 그런데 가끔 이 조용함 속에서 이상한 생각들이 올라온다. 나는 지금 괜찮은 걸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혼자 있는 게 맞는 걸까? 이 질문들은 답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냥 떠오를 뿐이다. 낮에는 바쁘게 살다가 밤이 되면 이런 생각들이 고개를 든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무겁다. 가볍게 흘려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가슴 한쪽이 조금씩 무거워지는 느낌. 오늘 밤은 그 생각들을 조금 들여다보려 한다.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바라보는 것. 외면하지 않고 그렇다고 붙잡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 50대에 들어서면서 확실히 달라진 게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다는 것. 젊을 때는 바빴다. 일하고 사람 만나고 집안일하고 자식들 챙기고 쉴 틈이 없었다. 그때는 외롭다는 생각 자체를 할 여유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친구들도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직장에서도 예전처럼 사람들이 붙어 있지 않는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조용하다. 주말에도 특별히 할 일이 없다. 처음에는 이게 편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싶었다. 드디어 내 시간이 생긴 것 같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조용함이 조금씩 무겁게 느껴진다. 외로움이라는 건 소리 없이 온다. 누가 떠나서 외로운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내 주변이 텅 비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 주소록을 열어봐도 요즘 연락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된다. 카톡방도 조용하다. 예전에는 매일 뭔가 올라왔는데 지금은 며칠씩 아무 메시지도 없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곧 걱정으로 바뀐다. 아프면 누가 먼저 알까?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뻐근하고 계단 오르면 숨이 차고 이름이 잘 기억 안 나고 병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냥 넘어간다. 괜찮겠지. 다들 이 나이면 이렇지 하면서. 그런데 가끔 뉴스를 본다. 혼자 사는 사람이 쓰러져도 며칠 동안 발견 못 됐다는 이야기. 그럴 때마다 생각한다.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만약 내가 집에서 쓰러지면 누가 언제 할까? 자식들은 바쁘니까 며칠은 연락 안 할 수도 있고 친구들도 당장은 모를 수 있고 일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 아직 일할 나이지만 언제까지 이 자리가 유지될지는 모른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 사람들은 빠르고 새로운 것도 잘 받아들이고 급여도 나보다 적게 받는다. 나이 든 사람은 자연스럽게 밀려난다는 걸 안다. 주변에서 이미 몇 명 봤다. 어느 날 갑자기 권고사직 받고 퇴직금 받고 그 이후엔 연락이 끊긴 사람들. 그때 나는 뭘 하며 살까? 퇴직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국민연금은 나오긴 하는데 그걸로 살 수 있을까? 자식한테 손 벌리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그래야 할까? 자식은 나 없이 잘 살아갈까? 물론 잘 살아갈 것이다. 이미 다 컸고 각자 인생이 있고 나 없어도 충분히 잘할 것이다. 그런데 가끔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멀어지는 게 자식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서로 익숙해진 거리인지. 명절에 보고 생일에 연락하고 가끔 밥 먹고 그게 전부다. 예전에는 매일 봤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본다. 그게 자연스러운 건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건지, 자식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내가 자식을 너무 놔둔 건지,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살아온 걸까? 돌아보면 후회되는 순간들도 있고 다르게 할 걸 싶은 선택들도 있다. 그때 좀 더 자식한테 잘해줄 걸. 그때 좀 더 건강 챙길 걸. 그때 좀 더 돈 모아둘 걸. 그런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나? 이미 지나간 시간이다.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다. 내가 뭔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여기까지 온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은 낮에는 잘 안 떠오른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면 괜찮다. 일하고, 밥 먹고, 볼일 보고, 그러면 시간이 간다. 그런데 밤에 혼자 있을 때, 조용할 때, 이 생각들이 올라온다. 그리고 나는 가끔 생각한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생각 안 하고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걱정 많은 걸까? 19세기 독일에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있었다. 이 사람은 평생 혼자 살았다. 결혼도 안 했고, 친구도 많지 않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대학에서 강의를 했지만 인기도 없었다. 학생들은 다른 교수 강의를 더 많이 들었다. 그렇게 쇼펜하우어는 평생 외로웠다. 그런데 그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의 운명이다. 이 말이 처음엔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고독을 운명이라고 하다니, 그것도 뛰어난 정신의 운명이라니, 마치 혼자 있는 게 자랑스러운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그가 말하고자 한 건 이런 것이었다. 사람은 결국 혼자다. 태어날 때도 혼자, 죽을 때도 혼자. 중간에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있지만 그건 잠깐이다. 인생의 본질은 결국 혼자라는 것. 아무리 가족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결국 내 생각은 나만 안다. 내 고통은 나만 느낀다. 내 두려움은 나만 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안을 완전히 알 수는 없다. 그렇다면 외로움은 문제가 아니다. 그건 그냥 인생의 조건이다. 피할 수 없는 것.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외로움의 고통을 피할 수 있지만 사회 속에서는 또 다른 고통을 겪는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또 다른 피곤함이 생긴다. 신경 쓸 일도 많아지고 맞춰야 할 것도 많아지고 상처받을 일도 생긴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에 마음이 상하고 모임에 가면 비교되는 것 같고 내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들어주는 것 같고 그러면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과 함께 있을 때의 피곤함, 둘 다 인생의 일부다. 어느 쪽이 더 나은 게 아니라 그냥 둘 다 있는 것. 완벽한 상태는 없다. 그는 이렇게도 말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아도 된다.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 좋은 부모, 좋은 직장인, 좋은 친구. 이런 역할을 잠시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있을 수 있다. 물론 그게 편하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건 때로 불편하기 때문이다. 내 안에 있는 불안, 후회, 두려움,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없다. 역할을 하고 있을 때는 이런 감정들이 잘 안 보인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다 보인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본 것 같다. 그 불편함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진짜라는 것.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가려지던 것들이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것뿐이다. 그게 솔직한 나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외로움과 걱정들은 어떤가?
아프면 누가 먼저 알까 하는 걱정. 일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 자식 걱정, 미래 걱정, 과거 후회. 이런 것들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다. 이건 인생의 속도가 바뀌는 시점에서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다. 그땐 뒤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목표가 있었고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이루고 싶은 게 있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갔다. 그런데 50대가 되면 속도가 느려진다. 목표도 예전만큼 분명하지 않고 해야 할 일도 줄어들고 이루고 싶은 것도 애매해진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보인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 주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걱정들은 그 변화를 감지한 신호다. 나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보이는 것들을 눈을 뜨고 보고 있다는 것.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고통은 인생의 본질이다. 행복은 단지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일 뿐이다. 이 말이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다. 왜 행복은 진짜가 아니고 고통만 본질이라고 하는가? 그런데 이건 오히려 위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불안과 걱정이 나만 겪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건 인생 자체에 내재된 것이다. 모든 사람이 겪는다. 다만 누구는 드러내고 누구는 숨길 뿐.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다 자기만의 고통이 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그 사람들도 걱정한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걱정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다.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 생각하고 있다는 것,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다. 현명한 사람은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고통을 이해하려 한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외로움과 걱정, 이걸 없애려고 하면 더 힘들어진다. 왜냐하면 없앨 수 없기 때문이다.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금방 다시 올라온다. 누군가를 만나서 외로움을 잊으려 해도 집에 돌아오면 또 느껴진다. 대신 이렇게 볼 수 있다. 아, 나는 지금 인생의 이 지점에 서 있구나. 이 시기에는 이런 감정이 자연스럽게 오는구나. 이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인생이 원래 이런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가벼워진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조금 덜 무겁게 느껴진다. 로마 시대에 에픽테토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다.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이었다. 자유가 없었고 선택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했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노예라는 처지 자체가 괴로운 게 아니라 노예라는 것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괴로움을 만든다는 것. 만약 내가 이 처지를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면 괴로움이 줄어든다는 것. 그리고 그는 이렇게 구분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통제할 수 있는 건 내 생각, 내 태도, 내 반응, 내 노력. 통제할 수 없는 것 타인의 생각, 미래의 일, 과거의 일, 외부 상황. 그는 말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건 내 손밖에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걱정해도 바뀌지 않는다. 대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지금 내가 느끼는 걱정들을 한번 나눠보자. 아프면 누가 먼저 알까? 이건 일부는 통제 가능하고 일부는 불가능하다. 내가 건강을 챙기는 것은 통제 가능하다. 병원에 가는 것, 운동하는 것, 잘 먹는 것, 약 챙겨 먹는 것.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그런데 병이 올지 안 올지, 언제 쓰러질지, 그건 내가 정할 수 없다. 누가 먼저 발견할지도 내가 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건강을 챙기는 것뿐이다. 나머지는 내 손 밖이다. 일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일을 잘하는 것은 통제 가능하다. 성실하게 일하고 배울 것 배우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것.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그런데 회사가 나를 언제까지 필요로 할지,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건 내 손 밖이다. 아무리 잘해도 잘릴 수 있고, 아무리 걱정해도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다. 나머지는 받아들여야 한다. 자식이 잘 살아갈까? 내가 자식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 좋은 본을 보이는 것. 이건 통제 가능하다. 그런데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떻게 살아갈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건 자식의 몫이다.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나머지는 자식이 알아서 할 것이다. 에픽테토스의 말을 빌리자면 통제 불가능한 것에 대해 걱정하는 건 에너지 낭비다. 대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현명하다. 그렇다고 걱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인간이니까 걱정은 계속 올라온다. 다만 걱정의 종류를 구분할 수는 있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걱정이다. 그럼 하자.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걱정이다. 그럼 내려놓자. 어떻게 할 수 없는 걱정은 그냥 내려놓으면 된다. 쉽지는 않지만 연습하면 조금씩 가능해진다. 16세기 프랑스에 몽테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평생 자기 자신에 대해 글을 썼다. 자기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수백 편의 에세이를 썼는데 전부 자기 이야기였다. 그는 이렇게 물었다. 나는 무엇을 아는가? 그리고 스스로 답했다. 나는 아는 게 별로 없다. 이 말이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자유로운 태도다. 왜냐하면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모든 걸 알 필요도 없고, 모든 걸 잘할 필요도 없고, 모든 걸 해결할 필요도 없다. 50대가 되면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살아온 걸까? 나는 좋은 부모였을까? 나는 성공한 사람일까? 몽테뉴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제대로 산다는 게 뭔가? 좋은 부모라는 게 뭔가? 성공이라는 게 뭔가? 정답이 있나? 완벽한 인생이 있나? 누구도 완벽하게 살지 못한다. 모두 실수하고 후회하고 부족한 채로 산다. 자식한테 더 잘해줄 걸, 그때 좀 더 노력할 걸, 그때 다른 선택을 할 걸. 이런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후회가 있어도 그게 내 인생이다. 그리고 그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몽테뉴는 또 이렇게 말했다. 인생의 목적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다. 완성이라는 건 없다.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이제 다 됐다고 할 수 있는 순간은 없다. 인생은 계속 진행 중이다. 죽는 순간까지 진행 중이다. 지금 느끼는 이 불안과 걱정도 과정의 일부다. 이걸 겪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리고 이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뭐가 올지 모른다. 좋은 일이 올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올 수도 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새로운 취미를 찾을 수도 있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다 인생이다. 완벽한 인생은 없다. 다만 계속되는 인생이 있을 뿐이다. 오늘 밤 우리는 외로움과 걱정에 대해 생각해 봤다. 50대에 들어서며 느끼는 이 감정들이 나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
이건 인생의 속도가 바뀌는 시점에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고독은 운명이다. 외로움은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조건이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 통제 불가능한 것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아도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면 된다. 몽테뉴는 말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인생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말들이 모든 걱정을 없애주지는 않는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걱정이 올라올 것이다. 아프면 어떡하지? 일이 끊기면 어떡하지? 자식은 잘 살아갈까? 그런데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다만 오늘 밤만큼은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이 감정들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내려놓아도 된다. 그리고 내일은 내일의 일이다. 지금은 그냥 쉬어도 된다.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무리해서 해결책을 찾지 않아도 된다.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된다. 눈을 감아도 된다. 잠들어도 된다. 내일은 또 내일이 온다.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된다. 지금은 쉬자. 좋은 밤 되시길. 편히 주무세요.